요즘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노래 경연일까? 아니면 잘 만들어진 쇼일까? 예전에는 이 질문이 조금 과격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. 왜냐하면 무대를 보는 기준이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. 한때는 노래 실력이 거의 전부였습니다. 음정, 박자, 호흡, 성량, 감정, 표현 이런 요소들이 평가의 중심이었고 무대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잘 불렀다 못 불렀다 라는 말이 나왔죠.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. 노래가 끝난 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실력보다 먼저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. 컨셉이 좋았다. 서사가 강했다. 편집이 살렸다. 캐릭터가 확실하다 같은 말들이죠.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. 노래 경연인데 왜 노래 이야기는 뒤로 밀리는 걸까? 이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지금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찌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. 사실 포장은 나쁜 게 아닙니다. 무대는 원래 보여지는 것이고 콘셉트와 연출은 공연의 일부입니다. 문제는 포장이 실력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. 노래가 평범하거나 아쉬워도 이야기가 강하고 이미지가 잘 잡히면 충분히 화제가 되는 구조. 반대로 노래는 탄탄한데 서사나 캐릭터가 약하면 쉽게 묻혀버리는 구조. 이게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노래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. 이 지점에서 니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. 각 참가자는 더 이상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니체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. 감성형, 반전형, 약자서사, 논란형, 성장형, 캐릭터형. 이 애니체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잡느냐가 생존과 직결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. 노래는 그 니체를 설명하는 도구 중 하나가 되었고 더 이상 중심이 아닌 경우도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거죠. 노래 실력 그딴 게 뭐가 중요해. 포장만 잘 되면 되지. 이 말은 단순한 비아냥이 아닙니다. 지금의 구조를 냉소적으로 요약한 문장에 가깝습니다. 실제로 방송을 보다 보면 실력 논쟁보다 편집 논쟁이 더 치열할 때가 많습니다. 이 사람 분량 너무 적다. 저 사람은 편집을 너무 몰아준다 같은 실수인데 왜 한쪽만 크게 부각되냐. 이건 시청자들이 이미 결과의 상당 부분이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밖에서 결정된다고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여기서 문제는 공정성보다도 본질의 혼란입니다. 이 프로그램이 과연 무엇을 뽑고 싶은 건지,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는지가 흐려졌다는 느낌. 실력을 보려는 사람과 이야기를 보려는 사람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간극은 댓글창 커뮤니티 팬덤 갈등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. 노래가 별로인데 왜 올라가? 노래만 잘하면 뭐해? 매력이 없잖아. 이 두 문장은 같은 방송을 보고 나온 완전히 다른 해석입니다. 그리고 이 두 입장은 쉽게 합의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제작진 입장에서 보면 포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. 시청률, 화제성 클립 소비, SNS 확산. 이런 요소들은 실력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렵습니다. 자극적인 장면, 감정적인 서사, 극적인 편집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포장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실력은 그 안에 자연스럽게 묻혀 들어갑니다. 문제는 이 구조가 계속되면 참가자들의 방향도 바뀐다는 점입니다. 노래를 더 잘해야지 보다는 어떻게 보여질까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. 어떤 곡을 선택하면 내 캐릭터가 더 살아날지, 어떤 말이 편집에 잘 걸릴지, 어떤 감정선을 보여줘야 주목받을지.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만든 결과입니다. 시청자 역시 점점 이 흐름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. 노래를 듣기보다 이야기를 소비하고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서사를 따라가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. 이건 경연이 아니라 드라마 같은데, 그리고 그 순간 노래 실력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납니다. 그렇다고 해서 모든 포장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문제는 균형입니다. 실력이 중심이 되고
포장은 그걸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종종 그 순서가 뒤바뀝니다. 포장이 중심이 되고 실력은 그걸 정당화하는 장식처럼 쓰이는 순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건 진짜 실력자들입니다. 꾸준히 연습해 왔고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. 하지만 이들은 한 방이 없다는 이유로, 이야기거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쉽게 지나쳐집니다. 그리고 시청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. 그 사람 지금 생각해보니 잘했는데 왜 그때는 몰랐지?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경연일까요? 아니면 쇼일까요? 노래는 중심일까요? 아니면 하나의 소품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. 다만 분명한 건 지금의 구조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피로감을 동시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실력을 보고 싶었던 사람은 허탈해지고 이야기를 따라가던 사람도 어느 순간 과잉 연출에 지칩니다. 다음 파트에서는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,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음악 경연의 신뢰도와 의미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이 질문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경고일지도 모르니까요. 파트 1에서 노래보다 포장이 앞서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짚어봤다면 이제는 그 구조가 계속 유지될 경우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를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. 이건 단순히 취향의 문제나 시대 변화로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음악 경연이라는 장르 자체의 신뢰도와 의미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시청자의 태도입니다. 예전에는 무대를 보고 난 뒤 잘 불렀다, 아쉽다 같은 평가가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이 사람은 제작진이 밀어주는 것 같다. 이 사람은 편집이 없다. 이 캐릭터는 살아남겠네. 같은 말이 먼저 나옵니다. 이건 시청자들이 이미 무대 자체보다 구조와 의도를 먼저 해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이 지점에서 신뢰가 조금씩 흔들립니다. 결과가 노래로 결정된다고 믿기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경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. 어차피 포장이 좋은 사람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탈락과 생존은 더 이상 음악적 판단이 아니라 이야기의 전개처럼 느껴집니다. 그렇게 되면 경연은 게임이 아니라 드라마가 됩니다. 문제는 이 드라마가 반복될수록 피로도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점입니다. 처음에는 자극적인 서사와 강한 캐릭터가 신선하게 느껴지지만 비슷한 패턴이 계속되면 감정은 둔해집니다. 울어야 할 타이밍, 분노해야 할 장면 반전이 나올 순간까지 모두 예상 가능해지면 시청자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. 그때 남는 건 허탈함입니다. 참가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. 포장이 중심이 된 구조에서는 노래 연습보다 이미지 관리와 서사 설계가 더 중요해집니다. 어떤 말을 해야 방송에 잡힐지, 어떤 표정이 클로즈업 될지, 어떤 사연이 나와야 살아남을지. 이건 음악 경연이라기보다 콘텐츠 제작에 가깝습니다. 참가자들이 음악인이 아니라 하나의 콘텐츠 소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건 조용하지만 탄탄한 실력자들입니다. 큰 사연도 없고 과한 표현도 없지만 꾸준히 좋은 무대를 보여주는 사람들. 이들은 애니체를 빠르게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쉽게 밀려납니다. 그리고 나중에 프로그램이 끝난 뒤 시청자들은 이렇게 말하죠. 그 사람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잘했는데. 이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구조의 실패를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. 경연 중에는 주목받지 못했고 끝난 뒤에야 실력이 재평가되는 상황. 이게 반복되면 경연의 의미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기준의 불분명함입니다. 노래 실력이 중요한지, 캐릭터가 중요한지, 화제성이 중요한지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논란이 됩니다. 잘 불러서 올라가도 포장 덕분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포장으로 올라가도 실력은 별로다라는 반.